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웰컴 투 옴니알러지 스쿨. 오늘 이 시간에는 총전학을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4장 기존 학문과 총전학, 제1절 자연과학과 총전학, 그 차이에 대해서 강독하고 약간의 코멘트를 남기겠습니다. 자연과학과 총전학. 그동안의 자연과학은 여러 분야로 나뉘어서 급속한 발달을 해왔다. 특히 최근에 산업화와 본격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여러 가지 분야의 이론이 복합적으로 응용되어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는 기술을 창출하는 신뢰를 무수히 본다. 그것은 자연의 모든 현상이 한 가지 분야의 현상만이 단독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의 원리가 함께 복합되어 한 가지 현상을 발현시킨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자연과학은 첫째로 차원면에서 자연의 모든 현상이 물질 차원, 에너지 차원 및 정보 차원의 세 가지 차원이 같은 공간과 같은 시간에 일체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현대 자연과학은 물질 차원과 에너지 차원, 그것도 강력 에너지 차원만을 근거로 해서 다루고 있으므로 자연의 실상을 확실하게 모두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다음에는 다이어그램이 있는데요. 이 자연계에는 물질 차원, 에너지 차원, 정보 차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과학이 다루는 차원은 물질 차원과 에너지 차원 중 강력 에너지 차원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전학이 다루는 차원, 다시 말하면 홀로스코픽 사이언스는 물질 차원, 에너지 차원, 에너지 차원 중에서 강력 에너지 차원과 미력 에너지 차원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정보 차원. 이렇게 자연계의 모든 부문을 다 함께 다루는 것이 총전학 홀로스코픽 사이언스입니다. 둘째로는 모든 자연 현상은 물리학적, 화학적, 생물학적, 정신적, 경제적, 미적 등 모든 특성이 종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데 비해 기존의 자연과학 체계에서는 이들 모든 학문을 분리해서 따로따로 연구하고 전문가를 따로따로 양성하고 있으므로 자연현상을 편협적으로 보는 경향이 크며 또 어떠한 자연현상도 총체적으로 완벽하게 파악할 수가 없어. 그런데 비해서 총전학에서는 모든 자연현상의 차원과 분야를 하나의 총체적인 시각으로 본다는 것이 큰 차이점인 것이다. 물론 누구나 총전학과 같이 총체적으로 자연현상을 볼 수가 있다면 그렇게 보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했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자연현상을 총체적으로 완전히 본다는 자체가 영격이 600점 이하의 사람들에게는 아주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한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인류가 개척해 놓은 자연과학은 총체적 접근을 시도하지도 않았고 차원면에서도 미력 에너지 차원과 정보 차원은 전혀 느끼지조차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생체 에너지 현상이나 지신적, 영적 현상에 관해서는 신비 현상이나 미신 현상으로 간주하고 접근마저 기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총전학에서는 기자론과 즉 인류 역사상 최초로 밝힌 기신 에너제틱 파티클의 구성 입자인 기자 에너제틱 파티클에 관한 모든 이론 체계와 에너지와 정보의 결합 또 미력 에너지 현상을 밝힘으로써 아직 현대과학에서 다루지 못했던 미력 에너지의 새로운 세계를 알고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지자로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밝힌 지신의 구성 입자인 지자, 즉 인포메틱 파티클에 관한 모든 이론 체계. 지자로는 아직 인류가 상상조차 못했던 영계의 모든 것, 즉 에고지신과 대하지신, 또 기신과 육신과 지신 간의 상호구조 및 역할, 또 작용 원리 등을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이제는 인류가 물질계와 우주 전체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의 원인을 명확하게 알고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총전학은 생명과학과 우주과학의 통합 및 생명의 비밀과 새로운 진화론의 체계화에 의해서 인문사회과학, 철학, 종교 및 예술 분야를 완전히 과학화함으로써 그동안의 인류 문화의 대개혁을 이루어 놓게 되었다. 그러므로 총전학은 인류가 지구에 나타나서 자연을 관찰하면서 여러 분야의 학문의 탑을 쌓아가며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진화해 오던 과정에서 처음으로 학문의 완성을 달성한 위협인 것이다. 물론 느낀 차원에서는 이미 완성의 단계를 거쳐 해탈한 고급 령도 많이 배출하였고 종교의 형태로 가르침을 편 선각자들도 많이 있었다. 그러나 대중들의 객관적 이해가 가능하도록 과학적 이론 체계를 완성한 것은 총전학이 인류 역사상 처음인 것이다. 그러므로 총전학의 체계화를 기점으로 해서 인류의 역사는 대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전환은 인생의 정확한 길을 모르고 방황과 경쟁과 불행의 얼룩진 생활상으로부터 평화스러운 가운데 인생의 올바른 길로 정진하며 행복과 희열을 만끽하는 생활성으로 바뀌는 것을 말한다. 어떤 사람들은 과학이라고 하면 방정식이나 화학기호, 또 지엽적인 수치 및 실험치가 많이 들어있어야 과학적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차원 문제로 총전학은 아주 고차원적 과학 개념이므로 그와 같은 지엽적 내용보다는 오히려 기존의 자연과학에서 볼 수 없었거나 오류가 있었던 근간적 개념에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는 학문이다. 그러므로 총전학은 자연과학의 큰 틀을 바꾸는 대개혁이지만 지엽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기존의 내용을 많은 부분 그대로 사용하며 일부 보완과 조율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지자론, 인류 역사상 최초로 밝힌 지신의 구성 입자인 지자에 관한 모든 이론체계, 지자론의 내용은 완전히 새로운 분야가 도입되는 것이며 이에 의해서 과학, 철학, 예술 및 신학이 통일과 완성으로 이르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학문의 완성의 경지를 개척하게 된 것이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연과학과 총전학, 이 절에서는 자연의 모든 현상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같이 복합되어 일어나는 것이지만 오늘날 자연과학은 분리해서, 학문을 분리해서 따로따로 연구하고 전문가를 따로따로 양성함으로 완벽하게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또 총전학은 생명과학과 우주과학의 통합, 생명의 비밀과 새로운 진화론의 체계화에 의해서 인문사회과학, 철학, 종교 및 예술 분야를 완전히 과학화하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전학은 생명의 비밀을 완성의 단계를 거친 이런 고급 영격의 인물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종교의 형태로 가르침을 펼쳤고,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 대중들의 객관적 이해가 가능하도록 과학적 이론 체계를 완성한 것은 총전학이, 옴니알러지가 인류 역사상 처음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지자론, 인류 역사상 최초로 밝힌 지신의 구성 입자인 지자에 관한 모든 이론 체계, 이 지자론은 완전히 새로운 분야가 도입되었고 이에 의해서
과학, 철학, 예술 및 신학이 통일과 완성으로 이르게 되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학문의 완성의 경지를 개척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God be with you.